네, 오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 먼저 정리해 볼 텐데 중요한 게 뒷부분이라서 앞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리 더 올려야겠구나 라고 해서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 발표가 됐는데 같은 지점을 가리키거든요. 중요한 부분 세 가지만 뽑아서 가지고 왔고요. PPI 도매 물가 이것도 예상보다 더 잘 나왔고 노동시장의 열기도 꺾일 줄 모르는 뜨거운 시장 그리고 경제 전망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번에 애틀란타 연은에서 자체 모델로 고시하는 GDP 나와 있는데 최초에 한 1% 했는데 점점 올리더니 이번에 2.4%에서 2.5%로 또 올렸습니다. 1분기 GDP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이제 착륙이 아니라 무착륙, 그걸 넘어서 이제 이륙까지 고민을 하는 상황. 이제 어제 보여드린 화면들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경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부분 소비가 괜찮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또 소비 패턴의 변화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명품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있는 명품 관련 기업들 있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에르메스 이들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간밤 프랑스 깍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큰 그림으로 미국 내에서 소비 탄탄하고 고용 탄탄하고 이것은 결국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이 되죠.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데 연착륙과 금리 인하는 양립할 수 없는 구조라는 부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있겠어?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간밤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도 부담으로 한켠에 자리를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블랙리스트에 미국의 두 기업을 올렸고 이걸 이제 상무부 발표를 한 건데요. 로키드 마틴이랑 레이시온 자회사 레이시온 미사일이 이번에 그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수출입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 신규 투자를 못하게 하는데 사실상 이 두 기업은 이미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가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만 지금 겉으로 이제 무늬만입니다만 겉으로는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한 헤드라인상 우려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그 점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주는 지수 생각하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고요. 각각 로키드 마틴이 한 2% 가까이 빠졌고 레이시온이 0.5% 하락된 수준 요 정도였습니다. 자, 3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모두 1% 넘는 조정이었고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1.8% 가까운 낙폭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해 드린 경제 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 보시면 이번에 3월 FOMC 때 금리 50bp 인상 확률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한 주 전만 하더라도 9% 베팅에 그쳤는데 간밤 이제 경제 지표 공개되고 나서 18%로 쑥 올라갔다라는 점 시장에 이제 부담이 되고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에 가장 부담되는 지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경제 지표는 개장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장중에는 나왔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뚜렷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딱 블라드 총재가 입을 열면서 시장 갑자기 고꾸라졌습니다.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시장이 어떠한 하락의 빌미를 찾은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번에 금리 50bp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새로울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라드 총재는 투표권이 없다라는 점까지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히트맵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짙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마존 2.7% 낙폭, 마이크로소프트도 2.73%의 하락률이었습니다. 메타도 2% 넘는 조정이었고요. 테슬라는 워낙 이제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국내에도 많기 때문에 이슈를 따로 정리해봤는데 이번에 5.6%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노조 설립 참여한 직원 수십 명이 해고키로 했다는 소식, 지금 직원의 반발이 거세게 테슬라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리콜 소식 때문에 주가 발목을 잡혔다는 분석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상 충돌 위험이 감지된다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 판매된 부분 36만
대 정도 리콜 조치에 들어가면서 그 테슬라 낙폭이 더 심해지면서 지수가 더 같이 하락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그 전에 좀 들리긴 했는데 이걸 반영을 못 시켰죠. 모델 Y에서 이 제품 보조금 많이 타고 그래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매진 행렬이 나오는데 받으려면 시간 조금 더 길게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거리는 있었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화면이죠. 이제 당분간 우리 시장 볼 때 그리고 미증시 볼 때도 비트코인 가격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테마 움직임 가운데서는 게임주, 뭐 밈 주식, 메타버스, 인공지능과 궤를 같이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어제 화면이었습니다. 근데 간밤 비트코인의 방향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캡처를 했는데 장 초반에 비트코인이 막 10% 급등하면서 올 들어서 처음으로 25,000달러 터치도 했는데 상승폭 반납하더니 조금 전에 급기야 하락 전환됐고 나머지 코인들의 낙폭은 더 크게 나왔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5%의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장중에 이제 하루 만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은 감안해 보셔야겠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는 테마 섹터의 낙폭 쭉 기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올라간 종목 별로 없는데 눈에 띄는 상승률 쪽이 있습니다. 소재 관련 쪽이었는데 철강색 더 오르고 구리, 리튬 테마 올랐습니다. 특히 리튬 테마 안에 앨범알이라는 우리나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인데 앨범알의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4.7% 올랐고요. 이거는 이제 테마 중에서 상승률 상위에 이름 올려서 참고해 보시라고 산업용 로봇도 기입을 해봤습니다. 연결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14일에 당잠사 화면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미국도 유럽도 정부 주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글로벌 투자 확대 미국으로 통한다라는 제목 안에서 특히 종목이 눈에 띄어서 이 부분을 그때 같이 정리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 투자와 맞물린 기업은 현대일렉트릭,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미국 IRA 법안 관련 종목은 CS 베어링, 지속가능한 EU 배터리법 관련해서는 포스코화학, 폐배터리 사업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주가 등락률 보시면 뭐 다른 기업도 괜찮습니다만 유독 코스모 화학이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가 반응이 컸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왜 이런 반응이 있는지는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쭉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공급할 때 다른 나라 거 말고 특히 중국 거 말고 우리 거 써 뭐 이런 방식이죠. 신 EU 배터리 규정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뚜렷하게 있는데요. 이후에 출시되는 이 배터리 주명 수기가 굉장히 잘 지속이 되어야 되고 성능도 좋아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출시 배터리 보시면 2024년부터 탄소 발자국을 공개해야 된다. 그 공정 과정 중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환경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죠. 그와 맞물린 투자의 아이디어가 단연 폐배터리 재사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규정 안에 이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재료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폐배터리 수거 비율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높일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 부분 보시면 원소재 쪽 이렇게 표가 따로 나와 있는데요.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납만 원래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사용 이런 것들 비싼 광물들 우리가 다시 쓰겠다 이런 내용을 법안 자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은 아니고요. 이미 작년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작년 8월 31일 당잠사 화면 내용인데 다슨 배터리에서 소재 추출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돌파구가 될까라는 부분에서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그 투자의 아이디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이미 유럽판 IRA라고 하는 원자재법 추진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게 이 내용이고요. 중국의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달을 해야 하는가, 결국에는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추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셀 기업들도 다른 폐배터리 수거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손을 맞잡고 이 사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다. 그 상황까지 작년에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제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왜 그럴까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 기업들의 신고가, 그리고 굉장히 높은 무서운 각도로 질주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배터리가 어제 대체 성격으로 수급이 모인 건 아닐까라는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과거 자료입니다. 작년 11월 자료 말씀드린 부분인데 큰 맥락으로는 세 가지 포인트, 수직 계열화가 되고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 역내 공급망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세 개의 교집합은 LG그룹과 포스코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그 흐름들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역내 우리나라 이제 공급망도 잘 구축을 하고 있고 해외 쪽으로도 진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쪽이 에코프로와 롯데케미칼 그룹입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은 얼마 전에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은 좀 따로 보셔야겠고요. 자본력까지 같이 있는 기업은 삼성기업과 고려아연 쪽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비교 여러분 이제 투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1월 달에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드렸는데 변경된 수치 다시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SKO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정리해드렸고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20조에 육박합니다. 삼성 SDI가 50조 조금 못 미치는데요. 매출과 이익단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PER이 높은 기업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표현하기는 아직 25배니까 무리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요거보다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 삼성 SDI라는 점, 이 표를 통해서는 볼 수 있고요. 삼성물산으로 보는 추가 아이디어 한번 재밌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자사주 전량 소각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주 이제 없어질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삼성물산발에 이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 본질적인 가치를 주목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겠고요. 삼성물산 자체는 지주사 할인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증권가의 분석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좀 확장해서 다른 기업을 볼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삼성그룹의 주주 환원 움직임이 다른 계열사들도 강화되지 않을까. 삼성 SDS 같은 기업들 말이에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이미 시세 분출을 하고 있고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을 새롭게 보기에는 좀 쉽지 않죠.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급의 방향, 어느 종목에 새롭게 이동이 되고 있는가를 좀 짚어볼 필요는 있어서 이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외국인 순매수, 기관의 순매수, 외국인은 큰 그림을 글로벌 이 매크로를 잘 보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수익률이 높다라는 점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건 외국인보다 기관이라는 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사정, 중소기업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수치적으로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기업들 어제 코스피 쪽으로 가지고 왔고요.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1위부터 15위까지 코스닥 기업들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는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아래로 가면 철강 쪽 현대제철 이름을 올렸고, 금양 등의 코스모 신소재 등의 소재 관련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특히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기업 외적인 요소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논외로 치고 보시면 성일하이텍, BH, 클래시스, 우리가 그동안 좀 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동진 세미캠 등의 IT 쪽에요. 그동안 좀 소외받았었던 기업들이 조금씩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보장단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